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저녁 9시 22분 멤버십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동성 관련해서 매크로 시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넌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20선을 말아 올리면서 20선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기 다시 이제 한 61%, 61% 정도대를 다시 이제 한번 돌파 시도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종가 마감까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 순환매가 가능한 환경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메이저보다는 중소형 알트가 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도미넌스는 높은 수준에 있으나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20선을 지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도미넌스는 조금 상승하면서 메이저 알트들은 조금 눌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얘가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이 투자 시장에는 별로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99.1이거든요. 이제 100불을 다시 터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요 100불 자리, 요 자리죠. 여기 99.3이네요. 그래서 요 갭을 메꾸러 여기 99.5 정도까지 갔다가 이거를 확실히 메꾸고 뭐 빠지든 확실히 메꾸고 올라가든 아무튼 요게 갭 타스키를 만든다면 만약에 여기 지금 종가인 99.516을 돌파 못하고 빠지면 갭 타스키를 만들면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뭐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뭐 투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얘가 양봉 4개로 지금 241선을 돌파해서 다시 지금 정배열을 만들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달러 자산이 지금 이렇게 안정 자산이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어떻게 이제 하향 안정화 되느냐 아니면 뭐 한 중립적인 안정화가 되느냐 그렇게 이제 뭐 고점에서 안정화가 되느냐 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차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달러가 막 되게 크게 변동성이 생기거나 또 뭐 되게 가파르게 계속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투자 심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또 봐야 되는 거는 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크립토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될 수는 있다. 그런 여지는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채권이 문제죠. 지금 10년물 채권이 지금 지금 4.5% 종가 기준으로 4.5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40선을 지지하고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금리가 부담이 좀 심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그다지 지금 투자 시장에 좋은 어떤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급격한 유출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간 매도 공포보다는 이렇게 좀 관망하는 분위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큰 어떤 등락이 없이 지금 관망하면서 위로 잡을지 아래로 잡을지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 또 크립토 시장 전체에 어떤 차지하는 어떤 그 의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유동성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현물 ETF가 비트코인의 어떤 그 큰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5선을 물고 올라가는 급등주 차트의 전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이 어떤 흐름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배열 만들고 차트는
되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요런 애들이 조금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상승 이유는 뭐 AI 수요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미중 관계 완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S&P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5선 물고 쭉 가고 있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때가 좀 찝찝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요런 모양이 이제 제가 일명 하람이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그죠? 한번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중요하지 않아.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전일의 바디에, 그쵸? 그 종가와 이 시작가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요걸 우리는 하람이 패턴이라고 하고, 얘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있어도 돼.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요걸 보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음봉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죠?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양봉 하나가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이게 하람이 패턴이 만들어졌어. 한 사이클의 최고점 내지는 한 사이클의 최저점에서 이런 하람이 패턴이 나오면 고점에서는 하락을, 저점에서는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얘도 예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더니 한번 다시 꼬라박았어. 그럼 이제 코스피는 20선 한번 찍으러 내려온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6%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큰 어떤 이슈라기보다 제가 보기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하람이 패턴을 만든 다음에 ABC를 만들고 20선 찍고 좀 과열을 시켰다가 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선 한번 확 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얘가 각도가 안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막 뭐 좀 붙여서 산다거나 빠지면 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요 고점을 넘을 때가 매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아시죠? 또 뭐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수십 년 동안 예측을 해온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측해온 걸 보면요, 맞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너무 또 혹해가지고 누가 뭐 기가 막히게 뭘 맞췄다 이번에 뭐 했다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침착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요거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자꾸 쌓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매크로 시황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뭐 일단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 뭐 이런 흐름은 아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가 지금 계속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혼조세에 있는 거는 분명해요. 금리 인하는 어렵고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미중 관계는 조금 뭐 관계 개선이 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으나 여전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AI는 계속 이제 뭐 상승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나 기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수들을 보면 이게 변동성이 아예 없다. 좀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되게 난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지수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